자, 우리가 오늘부터 배울 내용은 전기 에너지의 발생이라고 해서 전자기 유도 현상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것이 뭔지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 천천히 한번 가볼게. 책에서는 보통 자석만 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내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게. 자,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코일이 움직여도 전류는 생성됩니다. 전류 생성되고요. 두 번째, 자석이 움직여도, 아이고, 자석이 움직여도 전류는 생성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거, 자석과 코일이 둘 다 움직여도 전류는 생성돼요. 오케이?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전류가 언제 생성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에 있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문제 유형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석만 움직인다 라고만 얘기하면 틀릴 수도 있고요. 자석이 움직여도 되고요. 코일이 움직여도 되고요. 둘 다 움직여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은 바로 제가 지금 마지막에 노란색으로 쓴 글자들 있죠? 전류가 생성된다 이라고 얘기했던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우린 앞으로 이렇게 생성된 전류의 이름을 전자기, 유도로 인한 전류다 라고 해서 유도전류라고 부르게 될 거야. 아시겠죠? 표현 정확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유도전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살짝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도전류. 즉, 유도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 유도로 인해 생성된 전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유도전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첫 번째, 가지마오, 그리고 오지마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요.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지? 자, 제가 만들어드린 그림 한번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첫 번째, N극이, 자석의 N극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런 식으로 코일이 존재합니다. 자, 오지마오라고 했죠.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너 오지마 하고 밀어낼 거야. 즉, N극을 밀어내기 위해서는 코일의 윗부분이 어떤 극이 되면은 밀어낼 수 있을까? N극이 돼야 되겠지. 그렇지. N극으로 형성될 때는 이 자석을 밀어낼 수 있겠지.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엄지손가락 치켜 올린 모습. 여기서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전류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요. 자, 여기서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을 살짝 한번 더 해보자면은 여기서 검지손가락 하나를 필게요. 자, 그러면 손이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 검지손가락의 방향으로 전류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우리가 유도전류의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은 가지마오도 한번 살짝 한번 해볼까요? 자, N극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N극이 이렇게 존재해요. 이번에는 N극이 멀어질 거야. 멀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코일이 이렇게 있을 때 가지마오라고 얘기하죠. 멀어지는 것을 너 가지마 하고 땡겨와야 돼. 그럼 윗부분이 무슨 자극으로 되어야 될까?
그렇지. S극이 돼야 될 거야. 그러면은 엄지손가락은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전류의 방향 어떻게 파악하라 그랬어? 검지손가락.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전류의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쌤 여기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네. 아래쪽부터 엄지손가락과 가까이 있는 방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극과 S극은 따로 공부를 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여기서 유도 전류의 방향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오케이?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석을 가까이 할 때, 서로 멀리 할 때랑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거 밑줄 하나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O2에 나와 있는 거예요. O2에 나와 있는 거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소리야.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 하자. 오케이? 1학년 때 하면 되겠고. 우리는 이 유도 전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저 유도 전류라고 하는 것이 유도 전류의 세기가 강해지는 때가 존재해요. 전류가 세게 흐른다. 그럼 더 많은 전류가 생성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럴 때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자석의 움직임이 빨라지면 돼. 오케이? 자석 움직임. 속도가 빨라지거나 혹은 두 번째, 자, 내가 분명히 자석만 움직여도 된다 그랬어? 코일도 움직이면 된다 그랬어? 코일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는 코일의 움직임이 속도가 빨라져도 전류의 세기는 강해져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세 번째는, 자, 이 코일이라고 하는 게 금속 선이 빙글빙글 감겨 있는 거죠. 마치 스프링처럼. 그래서 그 코일의 가문수를 증가시켜요. 가문수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세집니다. 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내용은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총 다 얘기했죠. 속력, 가문 횟수. 마지막 하나가 더 있다. 바로 더 센 자석을 사용하는 겁니다. 오케이? 더 센 자석을 사용한다. 총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 4가지의 내용은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머릿속에 넣어 둡시다. 됐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 책에서는 이 외에 한 가지 더 추가해두면 좋은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플러스 알파로 해서 뭐 추가로 알아두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자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인데, 쌤, 그러면 가다가 딱 정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류가 생성되지 않아요. 오케이? 즉, 코일이든 자석이든 정지하게 되면은 유도 전류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생성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쭉 이렇게만 계속 아래로 내리면은 전류가 한 번만 생성되고 끝나겠죠. 그쵸? 통과하고 나면은 안 되겠지. 전류를 계속해서 생성하고 싶으려면은 자석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게 되면은 전류가 생성되겠죠. 잘 봐. 얘가 자석이야. 들어갔다가 다시 올릴 때, 다시 방향을 바꿀 때 어찌 됐든 간에 정지했다가 다시 속력이 올라가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렇잖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은 어쨌든 간에 한 번 정지했다가 속력이 변화할 거야. 즉, 이 친구를 우리는 교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교류가 무엇이다? 왔다 갔다. 즉, 이 친구는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전압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왜? 한 번 내려갔다가 정지할 거 아니야. 이때는 전류가 생성되지 않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전류가 생성될 거 아니니. 그치? 그러므로 전류가 일정하지 않는 교류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우리가 건전지처럼 한번 꽂으면 쭉 일정하게 작동하는 것을 직류전지, 직류전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교류전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 집에 들어오는 가정용 전기가 대부분은 이제 교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건전지 같은 것들이 직류입니다. 됐어요? 네, 이 내용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번 싹 지우고, 그래서 이 전자기유도를 우리가 어디다가 이용을 하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조금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전자기 유도의 이용이야. 자, 다른 건 몰라도 이 전자기 유도의 이용 파트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뭐 발전기, 도난 방지 장치, 카드 판독기, 하이패스, 뭐 마이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각가지에 이용하는 예시들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예시는 암기를 해 주시는데 저는 여기서 딱 한 친구만 설명할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설명할 거냐? 바로 발전기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발전기라고 하는 것이 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자면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전류를 생성하는 장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즉, 우리가 힘을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류를 생성하는 것.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발전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되겠고, 이거를 대규모로 만들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발전소가 되겠죠. 그렇죠? 우린 이 발전소에 대해서 특히나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력. 자, 수력발전소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물을 떨어뜨린다. 그쵸? 댐에서 물을 떨어뜨리던 뭐 어떤 식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수력발전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누구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야? 결국에는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위치 에너지가 터빈을 돌려요. 오케이? 빙글빙글 돌아가게 하는 거야. 호일을 돌리던 자석을 돌리던 해서 빙글빙글 돌리게 만들어요. 그럼 결국에 생성되는 것은 무엇이 생성되는 거야? 전기 에너지가 생성이 되겠죠. 그쵸? 자, 두 번째는 화력 발전입니다. 자, 화력 발전. 자, 화력 발전의 구동 원리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가장 먼저 뭘 태워야 돼. 불 태워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그 태우는 것을 우리는 화학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오케이? 이 화학 에너지가 물을 타게 되면서 열을 발생하겠죠? 그럼 물을 끓일 겁니다. 물을 끓이게 되면 많은 양의 증기가 생성되겠죠. 수증기가. 그 수증기를 높은 압력으로 인해서 확 밀어주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터빈이 또 빙글빙글 돌아가겠죠. 그 돌아가면서 전류를 생성하는 거야. 즉, 결국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도달하면서 생성되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는 것이다. 됐죠? 자, 세 번째는 풍력 발전입니다. 자, 풍력 발전 본 적 있니? 빙빙 돌아가는 거? 아, 실제로 본 적은 없어? 뭐 그럴 수도 있어.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 근데 결국 이 역학적 에너지가 빙글빙글 돌게 되면서
전기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게 바로 이 원리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면서 한 가지 머릿속에 알 수 있게 되는 결론이 존재합니다. 결론. 각각의 모든 발전소는 가장 제일 처음에 사용하는 근원 에너지는 전부 다르죠. 근원 에너지는 다르다. 하지만 결국 모두 무엇을 생성하죠? 전기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이것이 발전소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서술형으로 자주 등장하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생산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어디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우리 전기 에너지 없으면 살아가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죠? 이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부분으로 바뀌어요. 전환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오케이? 자, 한번 가볼게요. 전기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하다. 간단하게 핸드폰만 보더라도 빛나고요. 빛에너지. 너무 오래 쓰면 열나죠. 열에너지. 그리고 우리 유튜브 보면서 소리도 내죠. 소리의 에너지. 그리고 충전하면서 화학 에너지라고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진동이 소리로만 진동을 느끼기도 하지만 실제 핸드폰이 움직이기도 하죠. 즉 운동 에너지까지로도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전기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오케이? 근데 결국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패턴을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에도 공부를 했다시피 이 전기 에너지의 단위도 결국에는 J라고 쓰고 줄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은 조금 약간의 계산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넘어가도 되겠니?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에너지를 바로 넘어가기 전에 저는 이것부터 한번 살짝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발전기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용하여 우리가 전기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긴 친구가 있어.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전동기예요. 전동기. 그리고 발전기라고 하는 친구. 이 두 친구를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발전기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그냥 발전소로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한 가지 존재합니다. 모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코드를 꽂으면 빙글빙글 돌아가요. 선풍기, 세탁기, 혹은 그냥 RC카, 모터, 자동차 전기 모터 같은 친구들. 그 친구는 결국에 우리가 필요로 하고자 하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여서 운동 에너지로 바꿔줘요. 그렇죠? 하지만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여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이 바로 전동기랑 발전기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별거 아니지만 이것 비교하는 문제가 한두 문제쯤은 나타난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가장 중요한 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비 전력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문제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생각을 하시면 문제 풀이 쉽습니다. 첫 번째, 소비 전력. 자,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것 천천히 한번 가볼게.
단위가 중요합니다. 단위 중에서도 시간의 단위가 정말 중요해요. 이 친구는 1초 동안이야.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그래서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라지 W를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살짝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라지 W는 초, 세컨드 분의 전기 에너지량 J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계산하는 거 다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소비 전력 1이라고 얘기하는 1W, 우리가 아마 와트라고도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1와트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결국에 1초에 1줄 사용한다.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전격 전압.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은 이 친구입니다. 어떤 식으로 나와 있게 되는 것이냐. 220V라고 되어 있고 몇으로 할까? 75W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220V에 연결했잖아? 그러면 1초에 얼마를 사용하겠어? 75W를 소모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쵸? 왜냐면 얘는 곱한 거니까. 그래서 75J를 사용한다. 됐죠?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1분 60초 뭐 이런 것들 1시간 3600초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도 단위 변환하는 거 하나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전기 기구를 초 단위로 우리가 계산을 할 필요가 있을까? 최소한 우리가 TV를 봐도 프로그램 하나에 1시간이 넘게 하는데 이걸 언제 계산하고 앉아있어? 힘들겠지? 숫자가 너무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조금 더 단위를 줄여서 숫자를 줄인 것을 우리는 전력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볼게요. 자, 전력량은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소비 전력은 1초 동안이었지. 1초 동안이었어. 그런데 이 친구는 1시간 동안. 이 기준이야. 정말 중요해. 오케이? 1시간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결국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hour, h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와트 시라고 읽어줘요. W가 와트였고 h가 hour, 시간이기 때문에 와트 시라고 읽어줍니다. 근데 결국 이 와트 시는요, 소비 전력에서 얘기하던 와트 값과 1시간만 곱해주게 되면 끝나요. 이해했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요,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전격 전압이죠. 저 친구를 응용하면 문제가 쉽게 풀려요. 220V, 75W짜리 물체가, 전기 기구가 있어요. 이 친구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 전기 기구를 3시간 동안 사용했다. 220V 꽂았어. 그러면 어떻게 구해줄 수 있을까? 여기다가 곱하기 3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얼마 나오겠어? 200. 그렇지. 단위는 와트 시가 될 것이다. 됐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보통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컴퓨터, 냉장고, TV, 형광등 4개 이렇게 쫙 줍니다. 이런 식으로. 컴퓨터는 2시간 동안 사용했고 형광등은 30분만 켜놨고 냉장고는 3시간 동안 사용했다. 전기요금 얼마나 내야 될까요? 이런 것들. 오케이? 그런 식의 시험 문제가 주로 등장하기 때문에 별로 어려울 것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헷갈릴 만한 게 뭐냐면요. 소비 전력을 물어보는 문제도 이렇게 똑같이 등장해요. 이 친구랑. 오케이?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소비 전력을 물어보고 있는지 전력량을 물어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그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면은 네, 문제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됐나요? 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볼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열심히 배웠던 것은 역학적 에너지였어요. 그쵸? 자, 역학적 에너지 살짝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 역학적 에너지. 자, 저 역학적 에너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기 저항이 없어야만 가능합니다. 공기 저항이 없을 때만 성립한다. 그쵸? 자, 그래서 공기 저항이 없으면 어떤 현상들이 가능한 거였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더해지게 되면은 결국에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그 다음은 이 역학적 에너지는 그대로 전환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그대로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그대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쵸? 그래서 공기 저항이 없으면 한 번 튀긴 물체는 평생 똑같은 높이로 올라오겠죠. 근데 실제로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즉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전환이 되는가를 공부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라고 할게요. 에너지 전환과 보존. 뭔가 단어도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데 전혀 그럴 거 없어요. 편하게 얘기해 줄게. 그냥 우리 아까 전기 에너지를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에너지로 쉽게 전환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전환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쵸? 자, 그와 동시에 이것이 에너지 전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보존이에요. 뭐냐? 한 번 생성된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이 공이에요. 공. 자, 여기서 떨어뜨린 공은 바닥을 딱 찍고 다시 원래 높이로 올라가? 아니, 조금 낮은 높이로 올라가죠. 그리고 다시 떨어진 다음에 조금 더 낮은 높이로 갔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 높이만큼 감소했을 거 아닙니까? 에너지가. 그쵸? 또 여기까지도 에너지가 더 줄었네요. 그럼 어디 갔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지. 자, 이 위치에서 존재하던 위치 에너지가 낙하하면서 속력이 점점 증가하게 될 거고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거야. 그치? 그리고 바닥에 떨어지면서 들려 안 들려? 들리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소리 에너지로도 전환이 되겠죠. 그리고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와 마찰을 통해 이 공이 어떻게 되겠어? 점점 더 뜨거워지겠지. 열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로 전환이 돼요. 공기 저항이 있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에너지의 보존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내가 제일 처음에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 이 값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도 했고 소리로도 전환이 됐고 열로도 전환이 됐지만 이걸 다 더하고 나면 결국 뭐랑 똑같다? 위치 에너지랑 똑같다. 이해하셨죠? 네, 이게 바로 에너지의 보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공기 저항이 없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공이 계속 내가 떨어뜨린 높이로 계속 올라올 거야. 그쵸? 하지만 공기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는 공을 떨어뜨리면서 공기와 마찰을 하고 바닥과 닿으면서 쿵이라고 하는 소리도 내면서 다른 에너지로 쉽게 전환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내가 제일 처음 가지고 있던 에너지 양이 다 더하고 나면 어떻다? 같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배우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여기 에너지 파트까지 전부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